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한 대장주들의 강력한 급등세에 힘입어 어느덧 5,5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자면 어제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밀어붙이려던 흐름을 포기하고 이제는 아예 위로 올리기로 작정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1조 1천억 원 규모의 강력한 매수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오후가 되면 물량을 조금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최근 외국인들은 장 마감 직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 종료 시간이 현물 시장보다 늦은 3시 45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거래소 시장을 보면 현재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으며 기관들 역시 1조 1천억 원대의 대규모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1조 1천억 원 매수 물량은 선물 가격과 연동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상승장을 이용해 적극적인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내일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개인들은 주로 지정가 주문을 통해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팔려고 노력하지만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가격을 밀어내며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시장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개인들의 매도는 호가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들은 수익률을 위해 과감하게 아래로 던지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호가를 높게 걸어두는 경향이 있어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유망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예뻐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삼성전자가 서서히 탄력을 받으면서 현재는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어제 시장에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루빈에 들어가는 HBM4 공급망에서 배제되었다는 오보 섞인 소식이 들려와 소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이크론의 배제를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했지만 사실 마이크론은 HBM4 품질 검사를 가장 빠르게 통과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결국 마이크론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소문을 부인했고 어제 마이크론의 주가는 미국 시장에서 9% 넘게 폭등하며 우려를 씻어냈습니다. 마이크론이 폭등했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빠져야 정상인 제로섬 게임이어야 하지만 우리 기업들도 동시에 큰 폭으로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누군가의 몫을 뺏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정된 파이를 나누어 먹는 싸움이 아니라 성장이 보장된 거대 시장 안에서 각자의 비중을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마이크론의 급등세를 반영하며 국내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휴장하며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마이크론의 주가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거래에 임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도 오랜만에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종 전체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탑니다. 현재 메모리단의 모든 종목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HBM 시장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LG에너지솔루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를 꼽으라면 차트와 수급 측면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예뻐 보이는 자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로봇에 탑재된다는 소식과 더불어 최근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도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LG그룹 내부의 여러 이슈로 인해 관련 종목들이 다소 눌려 있었지만 어제는 LG전자가 로봇 모멘텀으로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LG전자의 주가는 장중 한때 23%까지 폭등하며 그동안의 소외감을 한 번에 털어내는 듯한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봇 사업을 한다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비어있던 매수세를 한꺼번에 잡아버리는 이른바 빈집털이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비록 오늘은 어제의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조정 구간을 잘 활용하여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11%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이번 급등은 현재 열리고 있는 반도체 장비 관련 대규모 행사에서의 긍정적인 발언들이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곽동신 부회장님은 기조연설을 통해 마이크론에 대한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밝혔습니다. 본인이 직접 마이크론의 핵심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시장에 떠돌던 불필요한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마이크론으로부터 주문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자 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측성 발언보다 실제 경영 일선에 있는 회장님의 한마디가 시장에는 훨씬 더 큰 신뢰를 주어 주가를 1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7%대 상승을 기록 중이며 LS 역시 자회사 상장 철회 이후 오히려 주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주사 중에서는 LS와 두산, 그리고 SK를 핵심 관심 종목으로 꼽을 수 있으며 특히 SK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두산은 오랜만에 100만 원 고지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은행주들도 신한지주와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합니다. 지주사 중에서는 LS와 두산, 그리고 SK를 핵심 관심 종목으로 꼽을 수 있으며 특히 SK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외국인들이 최근 대량 매집에 나서며 오늘 7%에 육박하는 강력한 반등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설레게 합니다. 이번 주 섹터 분석을 통해 2차전지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장 시작 직후 잠시 하락세를 보이며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에코프로 BM의 반등에 힘입어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한 2차전지 섹터의 온기가 코스닥 전반으로 퍼져나가며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파두가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간 지표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큰 수익을 내고 매도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양보한 셈이니 여전히 살만한 종목은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D&D 파마텍도 오랜만에 5%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며 바이오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인벤티지 레이지 같은 바이오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며 섹터 내 종목 차별화보다는 동반 상승의 기운이 강합니다. 장비주 중에서는 테크인과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후공정 HBM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검사 장비 관련주인 DI 역시 4%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소부장 종목들 내에서도 실질적인 수혜주 위주로 매수세가 쏠립니다. 원익 IPS나 유진테크 같은 전공정 장비주들은 현재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있지만 1%대의 견조한 흐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라는 세 개의 축이 골고루 상승하며 오후로 갈수록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2,400억 원을 홀로 순매수하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이러한 집중 매수가 향후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주 시장의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수조 원씩 매도할 때마다 개인들이 이를 모두 받아냈던 점을 감안하면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매우 견고해 보입니다. 어제와 오늘 개인들이 일부 물량을 매도하며 이익 실현에 나선 것은 매우 영리하고 스마트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사태 당시 무조건적인 매수만 외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스마트한 변화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시장 교육이 큰 몫을 했을 것이며 이는
시장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겸손한 자세로 시장을 대하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인 승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정부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 지수 펀드 평가 기준에 코스닥 종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확정된다면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며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실 기업 150여 개를 퇴출시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유지 조건이 과거보다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한계 기업들을 정리함으로써 코스닥 지수는 훨씬 더 가볍고 탄력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가 주도하던 시장에서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며 종목 간 순환매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CJ 대한통운이나 이마트 같은 유통주부터 편의점과 항공주까지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차례로 반등하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순환매 장세에서는 자칫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엇박자가 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비중 조절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장주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 50%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적 성장이 가장 확실한 곳은 반도체 섹터이며 이곳의 비중을 성급히 줄였다가는 지수 상승분만큼의 수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없는 포트폴리오는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조차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음봉이 나오는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라고 조언해드립니다. 시장에는 늘 의심하는 시각과 돌발적인 대외 변수가 존재하므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릴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주 인공지능 버블론이 대두되며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이를 기회로 삼아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아주 달콤한 수익을 맛보고 계실 것입니다. 급락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12조 원 규모의 물량을 받아낸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력은 이제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물량을 한꺼번에 모두 매도하기보다는 핵심 반도체 종목들은 일정 부분 끝까지 보유하며 추세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나 원익 IPS 같은 우량 소부장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삼아 반도체 사이클의 수혜를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메인 비중인 반도체를 든든하게 박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자금을 활용해 2차 전지나 다른 섹터로 순환매 매매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2차 전지는 바닥권에서 잡아 일정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기회를 엿보는 유연한 매매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자력을 포함한 이른바 조방원 섹터 역시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꾸준히 가져가야 할 핵심 분야입니다. 이미 조방원 섹터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추세를 더 즐기시고 아직 없는 분들은 10% 내외로 신규 편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바이오 섹터는 워낙 개별 종목의 변미나 등락이 심하므로 공부가 부족한 분들은 개별주보다는 ETF를 통해 분산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종목만 봐도 고점 대비 30에서 40%씩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변동성을 보이니 이를 견딜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해야 합니다. 지주사 중에서는 SK가 비록 상승 속도는 느리지만 매우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으므로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HD현대 역시 자회사들의 실적이 워낙 탄탄하고 현대오일뱅크라는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가 있어 저평가 매력이 충분한 지주사입니다. HD현대의 강점은 조선업의 호황과 정유 업황의 개선, 그리고 로봇 사업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에서 겪는 적자를 정유로 메우는 것과 달리 S오일이나 GS칼텍스는 정유 본업의 수익을 온전히 누립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사느냐보다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느냐 이며 타이밍을 완벽히 맞추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본인이 사고 싶을 때 사되 가급적 파란색 음봉일 때 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현금 비중을 10에서 20% 정도 상시 유지하면서 화장품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종목들의 틈새 반등 기회를 노리는 것도 좋은 전술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견조한 성장성을 증명했으며 비록 밸류에이션 논란은 있으나 추세가 점차 개선되는 신호를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도 시장이 조용할 때 미리 분석해두면 향후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태양광 섹터의 경우 최근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혁신적이긴 하나 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프로젝트가 먼저 완벽하게 성공해야만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무게보다 부피가 큰 장비이므로 현재의 로켓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스타쉽 같은 거대 우주선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사업과 우주 사업의 시너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상장 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태양광 종목들은 과거에도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변동성이 컸으므로 이번 상승을 기회로 물려있던 물량을 일부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은 최근 급등을 통해 예전 고점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에게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작정 더 오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비중을 조절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다시 저점이 올 때를 기다리는 유연함이 계좌를 지키는 길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태양광 시장에 집중하고 있어 정책적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워낙 비전 제시가 빠르고 실행력도 좋지만 때로는 주가 부양을 위한 수사적 표현을 즐겨 쓴다는 점을 투자 시 참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섹터의 경우 최근 현대차와 기아가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지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성장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가치주인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훼손되지 않았으며 환율 효과와 신차 효과를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너무 한쪽 섹터에만 몰빵하기보다는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분산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5,500포인트를 찍었다고 해서 흥분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자신의 보유 종목들이 지수만큼 상승했는지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만 제자리라면 시장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는 것은 아닌지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나 교체 매매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용일 뿐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주식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서 초반에 너무 힘을 빼기보다는 페이스 조절을 잘하며 완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고생 많으셨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수익과 기쁨이 여러분의 계좌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끄는 이 거대한 상승장의 파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오늘의 시장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과 명확한 원칙만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산가의 길로 인도할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수급 쏠림 현상은 언제든 반대급부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으니 고점에서의 추격 매수는 지양하고 눌림목을 활용하십시오. 2차전지나 태양광 같은 섹터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되 단기적인 뉴스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대범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화될수록 코스피와 코스닥의 체질 개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지 보수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정 비중을 유지하며 시장과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 함수에 수렴한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고 숫자가 찍히는 우량 기업 위주로 포트를 압축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시나리오와 일러스트들이
여러분의 시장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소통하며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종목 분석과 섹터 전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성공 투자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곁을 항상 지키며 시장의 파도를 함께 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